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는 단순히 기분이 조금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얼마나 깊은 문제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상황을 너무 좋게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누군가와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 했고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시댁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변에서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서 감정이 쌓이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나는 처음부터 잘해야지. 나는 미리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괜히 튀지 않으려고 했고 예의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투도 조심했고 행동도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며느리다.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히 첫인상 안 좋게 남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옷을 고르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평범하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걱정됐습니다. 결국 몇 번이나 갈아입은 끝에 단정하면서도 무난한 옷을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인사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도 계속 긴장이 됐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엄마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웃어보긴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짜 별거 없어. 그냥 편하게 해. 그 편하게 하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편한 건지 어느 선까지가 괜찮은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앞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 순간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남편이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진짜 괜찮아.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긴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지? 생각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요즘은 다 알아서 준비해야 해서 더 힘들다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이어지던 중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자라서 그런지 기본이 좀 부족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런가요? 가볍게 반응하면서 상황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땠어?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 그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 작은 말 하나가 계속 걸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몇 번 더 시댁에 가게 됐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보다 더 조심했고 더 노력했습니다. 설거지도 먼저 하려고 했고 어머님이 뭔가 하려고 하시면 바로 옆에서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제 모습을 어머님도 나쁘게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크게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작은 말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 그 말들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했고 요리 방법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갔을 때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계속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또 한 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남편에게는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말하면 제가 더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질까봐. 그래서 그냥 혼자 참고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분명해졌고 제가 느끼는 감정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였던 감정이 점점 힘들다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시댁에 가는 날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주말 일정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시댁 방문이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이미 시작부터 지쳐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몇 시쯤 갈까? 그 평범한 질문이 저에게는 전혀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늦게 가면 안 될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결국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게 가면 엄마가 뭐라 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시댁에 가는 길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겠지.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머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왔냐? 짧은 인사였습니다. 처음과는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해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짧게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말이 진짜로 앉아 있으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씻고 그릇을 정리하고 필요한 걸 찾으면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 불편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김없이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손이 멈췄습니다. 아, 네.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쳐서 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일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죄송합니다. 이 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냥 먼저 사과하는 게 편해졌습니다. 그게 상황을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말이 오고 간 후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집에서는 뭐하니? 그 질문이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일도 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짧게 웃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참 편하겠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를 설명하거나 반박하거나 말을 이어가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바로 일어나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치우고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을 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더 힘들었습니다. 작은 말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고 평소에는 넘길 수 있었던 것도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든 것 같아.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왜? 그 한마디에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시댁 가는 게 좀 부담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딱히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닌데 그냥 계속 좀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조금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허무해졌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였기 때문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신경이 쓰였고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까지 쌓이게 됩니다.